지난번에 그 출연하셔서 강남 분양 물량이 또 예고되어 있어서 강남 그쵸. 집값도 좀 불안불안하다, 위험하다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도 약간 여전히 강남은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강남 불패론도 존재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강남 집값 현재 수준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최고점 대비 송파 90% 회복했거든요. 얼마 전에. 하고 나서 거래가 일단 끊겼어요. 90% 거래되는 24억 찍었거든요. 27억 최고점이었는데 27억대도 그게 허위 신고니 많이 그랬는데 24억도 지금 뭐 정체는 아직 안 밝혀졌지만 그러고 나서 지금 호가들이 좀 다운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임대료율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격하고 연관성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자본시세 차익도 있지만 이 1월, 2월에 송파 엘리트 일대하고 뭐 강남 일대인데 송파 예를 들면 거기에 뭐 아파트가 5,000세대 이상이죠, 다. 거기 아파트가 1억에, 보증금 1억에 보통 한 300에서 330 사이였습니다. 32평이. 그게 이제 수익률을 따지면 임대 수익률이 한 2.1% 나와요. 그래서 그때도, 이거 비싸다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자본시세 차익, 만약에 30억이 안 오른다면, 25억이 안 된다라면, 현재 상태에서 임대 수익률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걸 빨리 팔고, 채권을 사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때 뭐 4.1%, 4.5%였으니까, 예금도 4%였으니까, 왜 2.1% 있죠? 그 상태였는데, 지금은 시장이 몇 개월 사이잖아요? 근데 변했는데 묘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정부가 전세대출을 넣어주다 보니까, 전세대출 이자는 낼 거 아니에요? 신강남 입성파, 예전에 강전파라고 있었잖아요. 뭐 조폭이 아니라 강남 전세파. 네. 강남 전세 사는 것도 하나의 어떤 뭐 이렇게 개념으로 좀 자리 잡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증금이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불과 5개월 사이에 5억, 6억이에요, 보증금이. 그러니까 반전세가 예전에 1억에 얼마 이게 대주줄이었는데 5억에 170, 180, 6억에 170, 180이래요. 근데 이걸 수익률로 나누니까요, 2%가 안 돼요. 1.몇 %예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펌핑된 건 맞죠. 그렇죠? 수익률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얘가 28억, 30억 되는 일이 없으면 정리하는 게 맞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매수자, 매도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잠시 강남 3구가 지금 호가를 유지하고 막 갔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때 봄에 지방 소멸 뉴스가 많이 나왔죠. 그 얘기가 지방 자산가들한테 갑자기 공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그래가지고 지방 소멸하느니 그럼 지방에 아파트 2억, 3억짜리도 많거든요. 그럼 보증기고 하면 정리하면 1억 정도 나와, 1억 5천. 10개 팔면 10억 나오잖아요. 10개 팔아서 강남에 하나 들어가자라는 붐이 일어났어요. 작년 연말부터 올 봄까지. 저한테까지 연락 왔으니까요. 뭐 대구에 어느 팀이 뭐 여기 뭐 몇 분 저 뭐 강남 거 살려는 데 소개, 내가 소개 저쪽에 하세요 이랬거든요. 그 붐이 일어났습니다. 쭉 들어왔다가 지금 가격이 많이 회복이 돼 버렸잖아요. 그때만 해도 18억, 19억, 20억 이게 있었으니까 27억하고 갭이 있잖아요. 그때 쭉 오면서 타고 올라왔다가 지금 여기가 딱 멈춘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 뭐예요? 다시 한번 2차 저항에 부딪힌 거죠. 얘가 못 들고 올라가면 다시 또 조정을 받겠죠? 근데 여기 멈추는 순간 지금 거래가 강남 서구가 약간 주춤하고 있고 거래되는 것들은 거기서 경합하거나 약간 내린 것들 더 못 치고 그런 걸 감안할 때 강남 상구의 예전의 전고점을 뚫기는 어렵고 다만 그래도 희소성이 있고 특별한 계층이 찾으니까 압구정 같은 데 이제 뭐 서울시에서 70층 이런 거 호재 터져주니까 뭐 신고가 하나 툭 치잖아요. 뭐 갑자기 8억, 10억 올라가는 거. 근데 그것이 과연 실제 수요의 어떤 가격대인지는 의문인 거죠. 그리고 그런 신고가들의 반 이상이 취소가 된다는 것도 또 의문이고. 그러니까 강남이 지금 버티고는 있는데 그럼 강남의 경매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자. 그래서 강남도 대한민국 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진다면 강남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2030은 잘 모르시겠지만 5010은 너무 잘 알아요. 음마, 미도 할 거 없이 개포 할 거 없이 다들 반토막 났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회복했다가 좀 힘든 시간을 4, 5년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무사원분들도 너무 뭐 장밋빛만 가시면 안 되고 꺾이는 동안을 잘 버텨야 되는데 그걸 못 버티면 파산이잖아요. 뭐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 안 되니까 충분히 임대수익률하고 자본시세 차익률의 가능성의 갭 이런 거 산입하셔가지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때 들어가셔야지 없다라면 일단 보류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내려온 상태에서 더 싼 상태에서 생각이 맞다면 더 싸게 사가지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시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서 강남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DH파크가 지금 원래 지금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물건이 저번 달부터. 원래는 저는 9월, 10월부터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미리 나온다는 자체가 좀 뭐 다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이게 시장이 지금 아까 매물 는 거랑 똑같아요. 특히 강남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딱 정점이 되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이러잖아요. 조금 더 받아들일게 기다리세요. 근데 기다리다 어떻게 돼요? 중도금 이자 내고 연체 상황이 되면 바뀌죠, 판이. 그렇죠. 그 상황이 좀 올 것 같아요. 개포자의 프레이던스가 그랬잖아요. 쭉 버티다가 푹 꺾여가지고 갑자기 심리들이 역전되니까 갑자기 전세가 쭉 내려가고 그런 현상이 조만간에 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량이 더 많으니까 그게 한 10월, 11월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타날 때 아마 강남에 입성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 시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도하실 분들은 그 시기를 넘어서 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예 저 뒤에 가야 되니까 좀 예측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에는 장사 없다. 이건 우리 기억하자 말씀드릴게요. 강남 집값 현황이 어떤지 정말 좀 무너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세가. 예. KB 통계상 강남구의 집값은 5%밖에 안 떨어졌는데 이 전세가가 2년 전에 비해서 20%가 빠졌어요. 네. 이거는 이제 서울 평균이 15%가 빠졌는데요. 서울 전체보다 강남이 5%가 더 빠진 거예요, 전세가가. 그러니까 부동산 조금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전세가가 버텨줘야지 집값이 버텨주는 거거든요. 근데 강남 집값은 지금 매매가는 버티고 있는데 전세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니 당연히 그 이유는 전세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난 거죠. 이자가 높아졌으니. 그러니 이거를 과연 전세가가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매매가가 버틸 수 있을지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서울 전반적인 주택 공급량은 적은데 2023년과 2024년 내년까지 강남구 서초구의 아파트 공급량이 꽤 많아요. 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다른 구보다 강남구 서초구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 물량 앞엔 장사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강남이 좋다고 하지만 강남 아파트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이 구축 아파트 시세가 버틸 수 있을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남 부동산 가격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경매 시장에서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첫째로 강남 지역 경매 낙찰률을 보면 제가 통계를 같이 한번 보면 2019년부터 해서 매각률과 이제 뭐 낙찰률이라고도 하고 매각률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인데 약간 좀 표현만 다른 건데 만약에 10개 물건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2019년까지는 한 57% 정도의 매각이 되기도 했었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2023년에는 35%, 그러니까 3, 4개밖에 낙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기다 더군다나 매각가율,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의 물건이 나왔으면 낙찰되는 게 2019년 기준에 한 84%에 낙찰됐다면 지금은 75%에 낙찰되는 이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 물건이 되게 많이 나오면서도 많은 사람이 낙찰이 되거나 높은 낙찰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좀 저렴하게 잡을 수 있는 좀 기회가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5년 동안에 이렇게 말씀처럼 이렇게 낮아진 게 실제 사실이고 경매 시장에서 보통 말하는 뭐 우리가 말하는 빌딩 같은 거죠. 통 한 100억 이상 되는 물건들은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물건이 경매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작으니까 그런 건 낙찰률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약간 물건마다 좀 다르다. 네, 뭐 100억대 이상의 뭐 예를 들어서 1000억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잡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물건이 경매로 많이 아직은 안 나오다 보니까 좀 높은 경우가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낙찰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진짜 돈 있는 사람들, 네. 건물주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그런 거 뭐 경기와 상관없이 네. 여전히 약간 좀 견조하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고 약간 뭐 아파트라든지 약간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경기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더 기다렸다 사서 될 것 같은데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약간 좀 그런
그렇죠. 그런 게 섞여 있고요.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강남 빌딩에 대한 수요는 많이 있는데 물건이 많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낙찰가율도 좀 높다는 거 아까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고, 대신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올해 강남 아파트 예상 공급 물량이 뭐 16,000세대에 이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아직도 되어 있고, 위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부동산 PF 문제라든가 건설사들의 부도동으로 인해서 추가 공급 물량에 대한 건 좀 빨간불인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경매 물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는 하게 되고, 그래서 경매 쪽에서 오히려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보이는 부분이긴 합니다.